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평가원이 세상 다반사 영남 라디오스타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세상 다반사 영남 라디오스타의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경제학은 흔히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의 목적과 욕망은 무한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아지고 선택도 복잡해집니다.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역 방송은 인력으로나 재정으로나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아이디어를 짜내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남 라디오스타는 영남권의 세 지역국인 대구, 부산, 창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영남 라디오스타는 현재 KBS 네트워크 특선 영남 지역 프로그램인 세상 다반사의 첫 번째 코너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창원 지역국이 매주 돌아가면서 한 편씩 제작하고 있는데요. 초대받은 인물들 몇 면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성 권투 선수부터 청년 농부, 지역 예술인, 장사를 하면서 시 쓰는 시장 시인 등 그야말로 우리 동네 어디에선가 마주칠 것 같은 친근하면서도 특색 있는 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이 모습으로 기획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이름이 영남 라디오스타가 아니라 울릉 라디오스타였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6월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대구 방송총국이 울릉도 개척 14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기획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때 장구한 역사보다는 실제 울릉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관광버스 기사인 김다련 씨가 초대됐는데요. 원래는 울릉도에 관광하러 왔다가 자연경관에 반해 출항을 하지 않고 덜컥 전입신고를 해버린 분이라고 합니다. 울릉도의 매력을 이분보다 더 잘 정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후에도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울릉도 인물들은 물론 오징어와 호박 같은 특산물을 주제로도 울릉도 이야기를 펼쳐갔습니다. 울릉 라디오스타는 그해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6편이 제작되다가 11월부터 영남 라디오스타로 확대 개편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작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부산, 창원 지역국이 매주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기존 울릉도 특집 프로그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영남 전역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은 세상 다반사를 제작한 김호문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세상 다반사는 원래 제작비, 송출 범위, 관할 지역 내에서 아이템 발굴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 방송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창원, 대구, 부산 총국이 모여 2020년 8월 호놀룰루 빨래방과 신우문현답이라는 두 개의 코너로 공동 제작, 공동 송출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2021년 개편으로 대구 총국 여행의 조건과 울릉 라디오스타, 부산 총국 오늘도 걷는다, 창원 총국의 진수섬찬이라는 프로그램을 각각 돌아가며 방송을 하고 2022년 12월 8일부터 영남 라디오스타라는 통일된 코너로 재편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서 영남 라디오스타로 통일한 데에는 첫째로 각기 다른 색깔, 다른 포맷의 방송을 함으로써 흐릿했던 세상 다반사라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둘째, 총국마다 다른 인력 상황과 제작비로 인해 생기는 방송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당시 지역의 큰 화두였던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휴머니즘을 담으면서도 지역의 현실을 풀어내기 적합한 포맷인 대구 총국의 울릉 라디오스타를 영남 라디오스타로 통일 및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작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영남 라디오스타라는 코너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꽤나 역동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을 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영남 라디오스타는 독특한 매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TV 프로그램이면서 코너 이름에 라디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형식도 라디오 방식을 적극 도입합니다.
아나운서는 도입부 내레이션을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대본을 보고 읽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없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행동합니다. 내레이션 뒤에 바로 따라 붙는 노래 선곡도 무척 감각적입니다. 초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또한 소박한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밝은 조명과 다수의 스태프들 그리고 정돈된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하는 TV 스튜디오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일까요?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초대 손님들도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지난달 10일 방송에는 경북 영주에서 은퇴마 목장을 운영하는 이유경 대표가 초대받았습니다. 호주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 부모님이 계신 곳에 정착해 동물들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제작진은 추가 취재와 촬영을 통해서 이유경 대표의 생활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형식만 보면 여느 TV 프로그램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라디오적인 감수성을 적용해서 그런지 왠지 요운이 더 길게 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작진에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영남 라디오 스타는 언뜻 보기에 상당히 익숙한 형식인데 어딘지 모르게 새로움도 느껴집니다. 단순 인터뷰 같으면서도 짧은 다큐를 보는 듯한 기분도 들고요. 특히 이야기 손님을 선정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남 라디오스타는 지역의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입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현실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가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선정할 때 재미있는 스토리와 감동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지만 거기에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과 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도 선정의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영남 라디오스타의 출연자들 중에 비주류 분야의 예술가와 체육인, 사회활동가,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적 재정적 한계가 뚜렷한 지역 총국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안정화시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영남 라디오스타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역 총국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새 지역 총국이 자리한 영남 지역은 정주 인구만도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웬만한 나라 인구 숫자보다 많습니다. 이 정도라면 방송 또한 좀 더 규모 있는 기획과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도 이 구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세상 다반사 영남 라디오스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